왜? 양이 많아 사실. 이 쌤이 뭐 지겹도록 하는 얘기가 수학 2랑 흐름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설명을 안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때를 상기시켜서 그때 했던 걸 떠올리라는 얘기야. 패턴들을.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은 식으로 주어질 거지만 우리는 함수 대 함수로 비교를 하자.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자. 그럼 방정식은 뭐겠니? 한번 표현해보면 방정식은 미지수를 포함해서 등호로 표현된 식에서 해를 찾아라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 값을 찾는 거지.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방정식은 결국은 식과 식으로 등호 연결된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왼쪽이 fx고 오른쪽이 gx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좌변 fx 함수, y는 fx, 우변 gx 함수, y는 gx 이렇게 보자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같다라는 거는 만난다, f와 g의 교점으로 해석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서 그래프 그리기 해왔으니까 그래프가 만나는 곳 이렇게 찾는 걸 우리가 방정식 풀이에 그래프를 적용하는 거야. 비슷하게 부등식도 식과 식이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fx 뭐 예를 들어서 크다 gx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등호는 교점 같다라고 교점을 찾았다 그러면 그럼 선생님 여기서 부등호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얘도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면 되니까 f가 g보다 함수값이 크다니까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자입니다. 요게 큰 맥락이야. 그래서 결론은 방정식, 부등식 풀이도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자입니다. 알겠죠? 아래쪽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수투 내용이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1번 보면 방정식 fx는 0 이렇게 x에 대한 방정식을 봤을 때 여기도 표현해 볼게요. 좌변을 fx라는 함수, 우변을 y는 0이라는 함수, 여기도 붙여놓으면 y는 fx라는 함수 이렇게 보고 같다라는 걸 조금 전에 교점으로 해석을 하자면 y는 0이라는 녀석은 x축이었죠. 그죠? 그래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실수인 근이잖아요. 우리가 xy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는 건 다 실수값들이니까 f가 x축과 교점 중에 실수들을 묻는 거니까 그게 곧 실근을 묻는 거다라는 내용.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오른쪽 예시처럼 x1, 2, 3 세 군데서 만난다고 하면 처음에 주어졌던 fx는 0이라는 방정식도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우변이 그냥 는 0 이게 아니라 g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좌변을 y는 fx, 우변을 y는 gx, 같다를 교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곧 fx와 gx의 교점의 개수가 되겠다 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f는 뭐 이렇게 꼬불꼬불 생겼고 gx는 직선처럼 생겼는데 세 군데서 만나면 주어진 fx는 gx다 라는 방정식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해보자. 두 번째 부등식도 비슷하게 이제 위치관계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들을 조금 보고 가자. 1번 동그라미 칠게요. 모든 x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fx는 0보다 작다를 증명한다. 실질적으로 이제 푼다라는 얘기인데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즉 fx는 여기서 함수값으로 봐야겠죠. 그죠?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함수값 그거가 0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 언제?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눴네요. 동그라미 1번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볼게요.
우변에 있는 0이라는 건 조금 전에 봤듯이 y는 0이라는 함수로 봤을 때 x축을 얘기한단 말이야. 다시 해석하면 모든 x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x축보다 크다, 즉 위에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그래프 살짝만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f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x에 대해서, 즉 x축에 있는 모든 x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모두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지금처럼 하나라도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고. 모든 x에 대해서니까. 따라서 그래프가 뭐 마음대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가 만족돼요.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접근할 때 이제 뭐만 체크하면 되냐? fx가 갖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즉 최소값을 찾아보는 거야. small m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을 찾아서 이 녀석이 x축의 함수값인 y는 0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x에 대해서 볼 때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 2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이번에는 0보다 작아야 한대요. 또 똑같이 표현해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하나 빠짐없이 fx가 모조리 0보다 작아야 한다면 x축 밑으로 모두 그려져야 되거든.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f가 그려져 있어야 돼. 이 말은 뭐냐? 몽땅 x축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개 중에 가장 높게 있는 최대값을 보면 되겠죠. large m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최대값이 x축의 함수값인 y는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fx 함수값 모조리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모든이 들어가면 좀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런데 이제 요거 밑에 보면은 모든이 아니라 특정한 범위에서,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x는 a보다 큰 범위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확인해보자 입니다. 큰 범위에서. 그러면 잘 봐봐. 지금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왼쪽에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대략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해석했듯이 모든 x에 대해서 f가 0보다 큰 건 아니지. 누구 때문에 그래? 이쪽 때문에 그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큰 건 아니야. 그런데 특정한 범위, 지금은 x는 a보다 큰 범위가 주어졌다, 즉 제약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a를 적당한 위치에 잡아볼게요. 만약에 a라는 녀석이 요쯤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x는 a, 이렇게. 그러면 x는 0보다 큰 구간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등호 없으니까 여기는 빵꾸 날 거고,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그리는 요 구간만 보란 얘기야. 이 그래프만 보란 얘기거든. 그러면 어때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그래프는 모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건 맞잖아. 아,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큰 건 만족하지 못하지만 a보다 큰 쪽, 오른쪽으로 봤더니 얘가 가지는 가장 밑에 있는 값, 이거는 fx 그래프 전체의 최소값은 아니지만 a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선 제일 밑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 요거도 small m이라고 표현할게요.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되더라 입니다. 그러면 구간이 주어졌을 때 fx가 0보다 크다 또는 fx가 0보다 작다를 해결을 하려면 가장 먼저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주어진 구간, 제약된 구간을 표현하고 그 구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본 다음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아보는 거야. 알겠죠? 그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보는 거야. 그 설명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봐봐요. fx의 최소값이 존재할 때 지금 그려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려가다 올라갈 때가 최소값이다.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x축이 더 밑에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s축보다 최소값이 더 위에 있으면 이 구간 안에서 나머지 애들은 다 0보다 크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함수 fx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상황도 있대요. 요거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요 해석이 조금 난해할 수 있거든. 얘도 왼쪽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x는 a보다 크다의 구간을 요 정도 a 구간을 잡아볼게요. x는 a. 그러면 가정한 a보다 크다라는 구간은 빵꾸내고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요 그래프가 되거든. 그러면 조금 조금 위에 그래프와 사뭇 다른 게 위에는 x는 a보다 크다의 범위에서 최소값이 존재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쭉 증가하다 보니까 최소값이 없는 상태야. 맞죠? 나이나 맞지? 최소값이 없어. 물론 최대값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뭘 만족시킬 거냐면 이번에 제목으로 올라가서 fx가 a보다 큰 부분에서 0보다 커야 한대. 즉 빨간색 부분이 0보다 커야 한대. 그렇다면 함수값이 0이 되는 게 x축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에 존재하면 어때요? 빨간색 그래프가 붕 위로 떠 있으니까 0보다 큰 게 맞죠? 근데 반면에 x축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쪽 부분은 0보다 큰 게 맞지만 이쪽 부분은 0보다 작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a보다 큰 부분에서는 모조리 양수여야 하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 파란색 그린 거는 오케이. 그렇다면 빵꾸난 데, 즉 a를 위치한 데 여기가 지나가게 되면 될까요? 나연아 여기는 어때? 이렇게 되면 빨간색 그래프는 0보다 큰 게 맞니? 이게 결론이야. 왜? 0이 되니까, 그치? 그런데 저기 빵꾸 났잖아. 빵꾸 난 데는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볼 거지. 다시 말하면 x축이 x가 a 값일 때 x축이 지나가. 즉 저기의 함수값은 0이거든. a, 0이야. 그런데 우리는 fx가 0보다 큰 걸 원하지 0 이상인 걸 원하진 않지. 0보다 큰 걸 볼 거란 말이야. 하지만 괜찮아. 왜? x는 a에서 빵꾸가 나 있거든. 저기는 우리가 안 보는 구간이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x축이 x는 a일 때 빵꾸 난 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때의 함수값은 0이지만 우리는 0이라는 함수값을 안 볼 거야. 빵꾸를 냈으니까. a보다 큰 쪽으로 가기만 하면 그래프가 쭉 올라가죠. 가능하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x는 a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려면 그 결론은 a의 함수값을 따져봤을 때 지금처럼 자 아래쪽 x축부터 아래쪽 x축이 위치한다 그러면 a의 함수값은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큰 게 맞고 위에 x축처럼 x는 a일 때 지나간다라고 해도 거기서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안 볼 거야. 그래서 같아줘도 성립하는 거야. 안 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0보다 큰 거니까. 알겠죠? 이겁니다. 요게 이제 2번에 대한 얘기고 조금 비슷하게 가볼게요. 범위를 살짝 바꿔볼게. x가 a 이상에서 fx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예요. 그럼 이거 잘 봐. 비슷하게 그래프 그려놓을게요. f가 이렇게 생겼고 a는 지금 이제 등호가 있으니까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a를 포함해가지고 큰 쪽이니까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빨간색 함수 fx가 x축보다 커야 한다라고 지금 0보다 크다가 x축보다 크다지. 그러려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거든. 혜연아 그런데 여기 지나가면 될까? 아니요. 왜 그럴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오케이. 자, 밑에 거는 가능하죠. fx가 0보다 큰 거 보이잖아, 그치? 그런데 위에 x축은
a라는 값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a부터 이미 0보다 큰 걸 만족해야 돼. 근데 x축이 거기를 지나가 버리면 함수값이 얼만데? 0이지. 그럼 저기는 0이랑 같아지는 데야. 안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등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 최종적으로 등호를 붙일지 말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결론은 이 fx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조건은 a를 넣었을 때가 진짜 0보다 커야 돼. 같아지면 거기서 볼 거기 때문에 는 0이 돼서 0보다 크다가 만족하지 못하죠. 세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눈이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 알겠죠? 자, 근데 요거 이제 구분하는 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중고난도 문제에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뒤에 예제 문제 한번 쭈르르 풀어봅시다. 근데 뭐 아까 하던 대로 결국은 그래프 그려가지고 범위 파악하고 교점 찾기 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아까 방정식 풀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함수 그래프 그려서 보기로 했거든. 그러면 얘는 뭐 몽땅 좌변을 하나의 함수, 우변을 하나의 함수, y는 0은 x축 요렇게 보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그리기니까 앞서 해오던 우리 도함수 구하고 도함수 그래프로 부호 판단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해서 도함수 구한 거 볼게요. f'x는 앞에 거 그대로 2x 미분하면 2니까 마이너스 2 상수항 날라가서 이렇게 생겼어요. 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니? 앞에 함수 빼기 뒤에 함수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죠? 옆에다가 또 그래프 그릴게요.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원점이고, 자, 지수함수 y는 2의 x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y축과 만드는 점이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y는 2 상수함수를 그리면 이 정도에 그려놓으면 되겠죠. 2. 그래서 만나는 점부터 찾아보자. 즉, 는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다시 2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2랑 만나는 곳, 즉, 는 0이 되는 거. 그러면 양변을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정리하면 x는 ln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만나는 곳이 ln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도함수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지수함수에서 상수함수 2를 빼야 되거든. 즉 지수함수가 위에 있어야 양수야. 그렇다면 ln 2를 기준으로 왼쪽은 상수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겠죠. 이쪽 다 마이너스인 거야. 그 다음에 ln 2 지나서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다. 따라서 ln 2를 기준으로 이 녀석은 감소 증가의 형태를 띌 거야. f가 그렇다고요. 괜찮죠? 자, 형태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란 말이야. 그래서 왼쪽을 fx라고 두고 오른쪽을 y는 0, x축이라고 뒀으니까 실근의 개수는 곧 등호를 만족하는 x의 개수, 즉 등호는 교점 해석하기로 했어요. 여기다가 x축을 그려 넣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x축은 함수값이 0일 때니까 fx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위치를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디 위치를 잡아보냐? 여기 극소값에 해당하는 f, ln 2의 함수값을 잡아보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에 있던 fx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요거 집어넣은 증간표에서 요거 가져다 쓸게요. 마 1, 마 2, ln 2 요렇게 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도 음수고 마이너스 2 ln 2도 음수니까 얘는 음수겠지. 이거를 파악하니까 x축은 얘보다는 위에 있겠구나로 판단이 되겠죠. 따라서 x축과 만나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니까 실근이 두 개다 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할만하죠? 네.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x는 코사인 x. 요거도 좌변 함수, 우변 함수 해서 코사인 함수랑 y는 x 그려 가지고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코사인 함수 그릴 때 주기가 2파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이 라디안 표현으로 된 걸 가지고 쭉쭉 그려야 돼서 y는 x는 비교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조금 전에 1번에서 했던 것처럼 한쪽으로 몰아놓고 하나의 함수, 그 다음에 우변은 뭐 는 0이라고 한다 그러면 x축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접근 방향만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코사인 x를 이항하면 x 빼기 코사인 x는 0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fx라고 두고 시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번에 하던 대로 또 가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x 빼기 이제 좌변에 x 빼기 코사인 x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 1 더하기 사인 x 이렇게 돼요. 자, 도함수는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사인 x라는 거는 지금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모든 실수 범위에서 본다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인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y값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1 더하기 사인 x는 0 이상 2 이하의 범위를 갖게 되니까 어때요? 얘는 항상 0 이상인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있는 거야. 한 줄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x가 뭐가 되든 f'x는 0 이상이니까 그렇다면 원래 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라는 결론을 도함수 부호 보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그려놨는데 한 번만 더 그릴게요. f는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져야 돼. 맞죠?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든 이거는 상관이 없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교점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되겠죠. 개수 찾는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수투에서 이제 스킬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 메모 한번 해보자. 예제 한번 보죠. 방정식 k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1 이렇게 됐을 때 오직 하나의 실근 보자마자 그래프 그리면 교점이 한 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인데 문제를 보니까 k가 섞여 있거든. 이렇게 교점 하나를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우리 최종적으로 관심 있는 게 k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가능하다면 여기 있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려는 상수를 혼자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상수 고립시키기 혼자 두기입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아래쪽 해설도 K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K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흘러가 볼게요. 양변 K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K분의 1. 이럴 때 아까 하던 대로 좌변을 하나의 함수 fx라고 두고 우변을 하나의 함수 y는 K분의 1. 뭐 y는 k든 y는 k분의 1든 어쨌든 상수니까 상수 함수가 되겠죠. k분의 1 그을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교점이 하나가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우변은 어차피 상수 함수니까 쭉 x축과 평행하게 그리면 되니까 좌변에 있는 것만 잘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또 미분해서 증가 감소 결정한다. 도함수 구합니다. 밑에 거 쓸게요. f'x는 쭈루루루룩 했더니 x 곱하기 2 빼기 x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한 겁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쨌든 x에 뭐가 들어가든 0보다 큰 녀석이니까 x 곱하기 2 빼기 x라는 게 세미 도함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니까 이거 전개해보면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 0과 2에서 만나는 x축과 만나는 2차 함수 형태구나. 그래서 요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해서 0, 2, f' 도함수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는 마, 불, 마 이렇게 될 거예요. 계속 하던 대로 그래서 는 0 만족하는 데를 기준으로 이 함수 형태를 그려본다 그러면 감소,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감소, 증가, 감소 이런 형태를 띌 거야. 그런데 쌤이 정확하게 그리지 않은 거는 지금 지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던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극한을 보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극한 보러 잠깐 갔다 올게요. 아까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으니까 여기로 올게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 번만 더 보자. x를 오른쪽 끝으로, 즉 양의 무한대로 fx를 보내볼게요. 극한을 보내보면 이걸 이렇게 쓰자.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없애면 분모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2의 x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분모는 지수 형태로 발산하는 녀석이고 분자는 다항함수 2차로 발산하는 녀석이야. 급이 다른 녀석이지. 지수함수가 더 빨리 커지는 녀석입니다. 그럼 얘는 마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0이고 둘 다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기호를 가지는 0으로의 극한이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린 게 이쪽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x축으로 가깝게 가면서 만나지는 않고 양수 쪽이니까 쭉 가깝게 가는, 즉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함수 형태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밑에다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게요. 하면 이 녀석은 감소, 증가했다가 이제 쭉 내려가면서 x축으로 가깝게 갈 거거든. 자, 그러면 사실 직접적으로 그리기 전에 쭉 내려가면 x축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소에 해당하는 여기 x값은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x에 0 넣으면 아까 어디 갔니? fx는 여기 있으니까 0 넣으면 그냥 0이겠죠. 그죠? 어머나, 여기가 함수값이 0이다 보니까 x축의 y값 함수값도 0이죠. 따라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 말은 이제 그래프를 완성한다 그러면 fx 그래프는 양의 방향으로 극한을 보냈을 때 아까 한없이 가깝게 가지만 만나지는 않는 형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fx 그려놨고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상수함수를 그려서 최종적으로 교점이 하나가 나오게끔 할 거니까 극대도 한번 찾아놔야겠죠. 여기. 그러면 이 값을 집어넣으면 아까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니까 얘는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어쨌든 양수겠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여기다가 오른쪽에 있는 k분의 1이라는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를 그려 넣을 건데 교점이 하나가 되도록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려놓고 움직여 볼게요. 요만큼 생긴 게 y는 k분의 1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위로 움직인다 밑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k가 바뀌면 교점이 하나가 나오도록 하는 게 여기는 지금 교점이 몇 개니? 2개지. 내려가면 몇 개니? 3개지. 안 되겠네요. 일단 여기보다는 올라가야겠다. 그치? 그래서 k분의 1이라는 값이 4, 2, 마이너스 2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위에 있어야 돼. 요렇게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다시 그릴게. 요렇게 생긴 지수함수를 그 상수함수를 움직일 건데 아까 조금만 내려와서는 교점이 3개라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려오다 보면은 요때 오른쪽은 점근선이니까 안 만날 거고 0에서 만나고 있죠. 교점이 하나란 말이야. 요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교점이 하나니까. 그리고 더 내려가면 교점이 없는 거지. 요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밑에 거 잘 봐봐. y는 k분의 1인데 이 값이 0을 만족하는 k가 존재하겠니? 혜원아?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k는 없어. 선생님 k가 0이면 안 돼요? 분모 0 정의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치?
분모가 0 된다고 그 값이 0 되는 건 아니야. 분자가 0이 돼야 그 값이 0인 거야. 그럼 지금은 x축과 만나도록 할 수 있는 k값은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위에 것만 해석하면 되겠다. 그치? 따라서 k분의 1이라는 값이, 상수함수 값이 4, 2제곱보다는 위쪽으로, 즉 크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크면 돼요. 그러면 4, 2제곱이 양수니까 k의 범위를 찾는 게 우리 목표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야 되죠. 맞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면 k 작다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분모의 제곱이 있는 거니까 분자로 올라오고 4는 분모로 내려가서 4분의 2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런데 k가 0이 될 수 있니? 세희야? 4분의 2제곱 어떤 양수인데 그거보다 작으면 0도 들어가 있고 음수도 들어가 있거든. 0 돼? 안 돼? 안 돼. 음수 돼? 안 돼? k가 음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상수함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k가 음수인 거지. 그지? 안 되잖아. 교점이 없으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k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k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돼가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분의 2제곱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꼭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해놓고 하자. 자,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이제 범위가 주어졌을 때 부등식 성립하는 조건 찾는 거 한번 볼게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어디 있는지 봤더니 lnx가 보여요. 요게 진수였고 진수 조건에 따라 0보다 크다는 파악하고 갔어야 돼. 그런데 다행히도 0보다 컸을 때만 본대요. 진수 조건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되겠고, 그랬을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달래요. 그러면 일단 0보다 큰 거는 배제해 놓고 주어진 부등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조리 넘겨요. 왜? x축과 위치 관계를 비교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우변에 있는 x-1을 좌변으로 넘겨서 0 이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좌변에 있는 녀석을 이만큼이죠? 이만큼을 f로 두자. 책에서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0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0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로 0보다 큰 범위는 이따가 표현을 하고 fx부터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 역시 또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도함수 이용할게요. lnx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자, lnx는 대략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이게 f'x고요. 여기가 1이겠고요.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면 x축 밑으로 가는 게 음수, 여기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감소, 증가의 형태를 띠는 녀석이야. 대략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네요. 그리고 0보다 큰 범위니까 좀 이쁘게 그릴 거 그랬다. 0을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x는 0이 여기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0보다 크니까 점선으로 표현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는 0보다 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이 구간 그래프가 되겠어요. 여기만 보는 거다. 그러면 요 놈은 x는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죠. 언제? 1을 넣었을 때. 맞지? 1을 넣었을 때. 그래서 여기 처음에 주어진 fx에 1을 집어넣으면 빵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0이라는 함수값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부등식이 최종적으로 fx가 0 이상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함수값이 0과 같거나 0보다 큰 것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게 0이었으니까 와, x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모조리 0보다 큰 파란색의 모조리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만족하죠.
근데 등호도 있으니까 극소값에 해당하는 0, 즉 x축이 이렇게 지나가도 극소값 0이 함수값 y는 0과 같으니까 등호가 성립하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위쪽에 있으니까 문제 없네. 그래서 결론은 증명이 됐죠. 최소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이 0인데 그렇다면 얘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없어져도 되겠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0과 같거나 나머지 애들은 다 크다. 이게 성립하더라. 증명 끝. 이렇게 됩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2번도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2번을 생략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도함수 보호 판단하는 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볼게요. sin x가 x 빼기 x 제곱보다 커야 돼. 이거를 좌변 sin 함수, 우변 2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x는 코사인 x 있었지, 그치?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란 말이야. 다항함수랑 상가함수 비교하기가 조금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쪽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그걸 전체를 fx로 한번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x 빼기 x제곱을 좌변으로 싹 넘겨서 가볼게요.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좌변을 또 fx 함수라고 가정하면 지금 문제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성립하라고 했으니까 하하, 그렇다면 0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범위는 나중에 표현하고 fx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합니다. f'x를 구하자가 되겠죠. 구해봤더니 선생님 미리 메모해놓은 거 그냥 볼게요.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고요. 0보다 큰 범위가 되거든. 0보다 큰 범위. 준비됐니? 0보다 큰 범위. 봐봐. 코사인 x 요거는 일단 지워놓고 보자.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인데 0보다 큰 범위면 요 녀석은 0보다 큰 거는 오케이. 맞죠? 오케이인데 여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x가 0보다 크면 코사인 함수는 1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올라와서 1 찍고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맞지? 그러면 그 코사인 함수 값에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맞지? 거기다가 뒤에 2x는 양수인 건 알겠는데 쟤랑 계산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뭘 해봤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계도함수를 구해봤어요.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는 기본적으로 원래 함수 fx의 볼록성,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메모해둘게요. 이계도함수는 이거는 f'x의 도함수야. 도함수의 부호의 역할이 그 미분하기 전함수의 증가감소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f'x는 증가하는 함수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f' 원래 함수는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감소를 결정하듯이. 그러니까 이계도함수를 구해보니까 2 빼기 sin x거든. 그러면 sin x라는 녀석은 아무리 커도 1,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에서 아무리 큰 걸 빼도 1까지밖에 못 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양수야. 그러면 오른쪽에 적어놨듯이 이계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 요 미분하기 전함수인 f'x는 증가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0보다 큰 데서 f'x는 증가함수야. 이렇게 되겠어요. 그려놓을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f'은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우리가 보려는 0보다 크다 해서 경계인 x는 0 이렇게 구간을 잡아봤더니 도함수에 넣어봤더니 x에 0 넣으면 코사인 0은 1, 1 빼기 1은 0 뒤에 2 곱하기 0은 0 0이었네. 즉 요 녀석의
함수값이 0인데 그렇다면 x축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죠. 슝 요렇게.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0보다 큰 범위니까 도함수를 여기만 볼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는 원래 함수 fx니까 도함수의 역할은 또 부호의 역할이죠. 따라서 0보다 큰 파란색 그래프는 결국은 x축 위쪽으로 다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부호가 다 양수야.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0보다 큰 쪽에서 이게 마지막 fx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큰 쪽에서 플러스니까 계속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져야 돼. 그 얘기가 이제 위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fx는 0에서는 얼마를 갖는데 찾아볼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아까 fx라고 정의했던 대로 가서 x에다가 빵 집어넣어보면 sin 0은 0, 마이너스 0, 0제곱 0, 0이네 그치? 아, 얘 함수값이 0이었어. 이렇게 할게요. 함수값이 0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가 0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래프를 보는 거니까 오른쪽 파란색 그래프를 보는 건데 가만히 보니 함수값이 0이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든. 아,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f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하더라가 증명이 됐어요. 알겠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함수에서 부호 판단이 잘 안 돼서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도함수의 증가 감소를 보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함수값을 찾고 마침 또 x축이 보여서 그러면 그것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 찾고 이렇게 했었다. 넘어갈게요. 여기는 앞선 거랑 비슷해서 빨리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거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아까랑 비슷한데 k값의 범위가 최종 목적이니까 k를 고립시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2의 x제곱 빼기 2x가 k 이상이야 요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왼쪽을 f라는 함수로 새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k라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f가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데가 언젠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k라는 상수함수보다 다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fx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여기는 선생님 방식이랑 다르니까 선생님 방식대로 갈게요. 적읍시다. 귀찮아도 어쩔 수 없다. fx를 2의 x제곱 빼기 2x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k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고립을 시켰어요. 도함수 구할게요. 그러면 2의 x제곱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부호 판단하는 거는 수월하죠? 다시 한번 앞에 함수, 뒤에 함수 빼기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죠. 2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2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게 이거 아까 풀었던 거네요. 그죠? ln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도함수 부호를 판단하는 녀석이 되는데 ln 2보다 왼쪽은 상수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ln 2 오른쪽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그러면 감소 증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감소 증가 요게 fx의 개형이 되겠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극소값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f에다가 ln2를 집어넣어요. 자, f에다가 ln2 집어넣은 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요거는 2의 ln2 곱빼기 2 곱하기 ln2가 돼요. 그럼 첫 번째 있는 건 지수 표현인데 미치고 로그 함수의 미치 또 2니까 얘는 그대로 진수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2 빼기 2 ln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극소값에 해당하는 녀석이 여기 있는 2 빼기 ln E가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성립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적었던 여기로 갈게요. 방금 그려놨던 F보다 K가 같거나 작으니까 밑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F가 K라는 녀석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게 돼야 돼요. F 요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면 K를 예를 들어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어때요? Y는 K. 그러면 빨간색 Y는 K 상수함수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OK잖아, 그지? 이거를 어디까지 허용시킬 수 있냐면 여기까지 허용시킬 수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에 K를 고립시키자라는 얘기였어요.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K라는 녀석이 지금 상수함수 K라는 녀석이 극소값에 해당하는 2 빼기 2 ln E와 같거나 K가 더 아래쪽으로 가면 fx의 최소값이 K와 같거나 위로 가는 거니까 나머지 fx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은 다 위에 있겠죠. 그래서 부등식이 만족하더라. 그래서 K의 범위는 이렇게 찾는다. 이렇게 되겠죠? 상수함수 컨트롤하기 위해서 고립을 시켰던 거야. 두 번째 내용 가볼게요. 두 함수 fx 하나는 무리함수고요, 하나는 로그함수인데 x는 0보다 클 때 여기서도 로그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 확인하셔야겠죠. 0보다 크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x축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두 함수를 비교하는 거래요. 그러면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부등식을 먼저 세워보면 되겠죠. fx는 루트 x고 크다 gx는 a ln x 이렇게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의 범위, 그런데 범위는 언제?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역시나 a를 고립시켜서 해결하면 되겠죠. 맞죠? 그런데 a를 고립시키려면 양변을 lnx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어때? 함수 자체가 복잡하지. 그럴 때는 이거 함수 자체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상수 혼자 있는 거는 좀 고립시키기가 편하잖아, 그지? 반면에 얘는 조금 이게 나눗셈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져. 그래서 이항을 해가지고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을 F라고 F는 안 되겠네요. FG 쓰고 있으니까 H라고 보면 좋겠다. 다시 얘기해보면 0보다 큰 범위에서 h라고 정의한 함수가 0보다 커야 돼. 즉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a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해석 가볼게요. 쭈르르르륵 해가지고 fx에서 gx 뺀 좌변을 hx 함수로 가정을 했어요. 증가감소 결정하기 위해서 도함수 구했어요. 미분했더니 이렇게 되더래. 그러면 x는 0보다 큰 구간이니까 분모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는 녀석은 이 녀석이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도 여지없이 앞에 함수, 뒤에 함수, 차로 해결을 봅니다. 아마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a라는 상수함수가 양수겠지. 여기다가 그릴게요. 루트 x는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0이고 그 다음에 2a라는 상수함수는 양수니까 이쯤 어딘가에 있겠죠. 2a. 그래서 만나는 점을 또 찾아요. 요게 도함수가 0이 될 때야. 그러면 루트 x 빼기 2a가 0이 될 때를 찾는 거니까 이항하고 제곱하면 x는 4a 제곱이야. 그래서 여기가 4a 제곱이야.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려면 무리함수에서 상수함수를 빼는 거니까 무리함수가 위에 있어야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겠지. 따라서 경계 4a 제곱을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0보다 큰 구간만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인데 0보다 큰 구간이니까 0을 요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를 다시 표현해보면 0보다 큰 구간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즉 아래로 내려가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렇게 극소값을 갖는 구간에서 최종적으로 0보다 크면 돼요.
아까 부등식이 요거였잖아요. 그지? 0보다 크다. 그러면 앞서 하던 거랑 거의 뭐 똑같죠. 여기에서 가장 밑에 있는 즉 4a 제곱이라는 걸 넣은 거. h에 4a 제곱을 넣은 함수값이 x축과 비교 대상이 되겠다. 여기 집어넣은 증가표에서 쓴 거 그냥 쓸게요. 요 놈이 2a 빼기 aln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4a 제곱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요. 아, 그렇다면 0보다 크려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니까 즉 함수값이 y는 0, 요 녀석보다 위에 있으면 되죠. 따라서 결론은 극소값 또는 최소값이죠. 이 구간에서에 해당하는 2a-a ln 4a 제곱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돼. 즉 0보다 크면 돼. a는 양수니까 나눠도 큰 문제 없죠. 뿅뿅 나누고 부등식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ln 4a 제곱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항할게요. 그러면 ln 4a 제곱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로그 함수니까 얘를 그 밑을 로그 함수로 맞추면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밑이 2면 증가하는 로그 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돼서 4a 제곱이 작다 2 제곱보다. 따라서 우리는 a를 찾고 있으니까요. a 제곱 4로 나눠서 4분의 2 제곱이 되겠다.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리겠죠. 그죠? 따라서 사이값으로 마이너스 2분의 2보다 크고 플러스 2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양수 a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따라서 0보다 크고 2분의 자연상수 2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결정이 돼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겠죠.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 211